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이런 위대한 대사상을 가르치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공자맹자의 사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공자보다는 조금 먼저 태어나셨다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이랍니다. 그들보다도 500년 뒤에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연구를 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내냐, 거기에 관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절집에 가서 부처님의 생각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대신 원론을 찾아라고 말이죠. 변질되어 있는 사상을 찾지 말고 유학을 공부를 하려면 공자맹자의 기본 사상을 공부를 해봐라. 그리스도 사상을 공부하면 성경의 입각에서 원론을 공부를 해봐라. 불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왔던 초기 불교 흥전들은 완전히 그것은 무슨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그런 뭐 내용들하고는 내용 다 틀려요. 불교의 초기 경전 스타니파트 같은 경전 속에,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신 주시 한 2, 300년에 나왔다면 법구경 같은 것들은 얼마나 어째요.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 법칙만을 이야기했죠. 그 이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천 과정과 이렇게 이미 3000여 년 전부터서 형성이 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아까 애는 어디까지 발생이 진보가 됐다고 했어요? 이미 공자의 시대 때 사회의 질서를 고르게 바로 잡는데 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에 죄를 올리는 의식 상태, 의식 순서, 그런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사회 질서, 애를 갖추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깨진다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뵀을 때는 아버지를 뵈네, 친구를 만들 때 친구끼리 해, 강의를 들 때는 강의를 들었을 때 예, 자식을 만났을 때도 다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다 애가 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 자식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관직을 찾았을 때 다 예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만 해내는 죄가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렇게 완전히 동등한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각기 그 위치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 그걸 보고 공자의 말씀을 들려서 이야기하면 정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값을 바로 해라고 말이죠. 군군 신신 부부 찾아, 그거예요. 가장 가깝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부모는 자식한테 해야 될 것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두 가지로 양립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만 하고 끝나는 거,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예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서 생명을 받았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모든 틀을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것이 효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그걸로 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마음대로 두드러 펴는다? 거기 아니에요. 전라도를 벗어나면 제가 이런 말 안 써요. 내지를 한다? 조금 좋은 표현을 쓰지. 두드러 펴는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줬지만 끝까지 보살펴준다. 그걸 우리는 자애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울 자자를 써서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똑같은 무게로 다루면 동등은 무게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로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요즘에 좀 개판이 돼 있죠. 이놈은 그 장가 가서도 말이야 선주 봐주라고 가가지고 여자들 손목이 다 빠지고 말이야 허리가 아프고, 지금 얘가 안 나오신 여성분들 지금 허리 아파서 선주 보이라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죠? 옆에 친구가 그러면은 야야 네 생활 해야지 뭔 미쳤다고 하느냐? 그러면 막상 지가 손주 보면 어째요? 제일 먼저 다내가지고 누가 그랬다? 그래서 경우수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마음을 각하지 해서. 그런데 자립심을 길러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무조건 보살핌으로만 하면은 그것은 어째요? 싸가지 없이 큰다고 말해요. 싸가지 없이. 냉정하게 끊을 때는 끊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걸 왜 그런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잘 하느냐? 바로 이것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애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애다 그 말이죠. 자, 맹자에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애가 있죠. 5가지. 부자유친, 분신유의, 장유유서, 부무유신, 부유비한. 그렇죠. 하시다 보면 내가 4계셨는데 5계셨는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해야지. 뭐예요, 그래? 제가 다 여러분들 원래 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보고 배울게요. 오교 지목 있죠? 오교 지목 앞에 부비கள் 어쩌고 저쩌고 5개 항목 앞에 뭔 글자가 있어요? 3강이라는 것이 있죠? 3강 5, 6. 3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부강, 분의신강, 자의자강, 부의자강. 이 3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자의 맹자 사상이 변질된 것입니다. 3강은 원래 없어요. 자, 지금 예를 설명해서 골이 가불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3000포 빠지니까 3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동중사라는 사람이 정치를,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무제에게 올렸던 국민교육원장 같은 거예요. 국민교육원장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박종홍 씨인가 철학자가 그거 짜서 올린 것이죠. 그냥 것이 아니라 그것은 3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성리학은 어떻든 간에 변질된 것이니까 변화가 된 것이니까 공자와 맹자의 원사상을 우리는 공부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으로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장유유서 무조건 뭐 지난번에 그거 말 잘못해가지고 대통 맞은 정신 하나 있죠. 이준석이가 권준석이한테 장유유서 어찌 찾다가 전민이들한테 대통사 되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많은 사람이나 많은 든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왔다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무조건 나이 들어서 장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백진성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든 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지키고 나야 할 사이의 질서이다. 그런데 이것만 너무 주장하면은 인간 사이가 복잡합니까? 복잡하다기보다도 껄끄럽습니까? 안 껄끄럽습니까? 껄끄럽죠. 그래서 애와 대등한 차원으로 나온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기학자, 음악학자, 즐거울 학자, 즐거울 요, 즐길 요 여러 가지로 있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고 조화스럽게 만든다. 얘는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가빠르게 만들죠.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만 나오면 사회가 너무 팍팍해져.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조화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야 화합이 잘 된다. 그래서 애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공자는 애와 악, 그래서 애악 사상 그렇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다 그렇게 비교를 돼요. 제가 일부러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 애의 이론적 기사라고 하는 아까 애이라는 책에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자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생활을 갖게 한다. 악자 위도. 갖게 한다고 말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것은
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람의 관계가 다름을 나타낸다. 다를 있잖아요. 애라고 하는 것은 음악은 같음을 이야기하지만 애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자식과 부모가 다르고 나이가 많았든 적었든 선생과 제자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달라요. 다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다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다르다는 것은 상대편을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즉 상친, 친함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공자 이전에 공자가 집대성해가지고 정리했다는 것이 얘기라고 하는데 공자 이전에 적어도 2500년, 27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음악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서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시켜준다. 동즉상친, 같다라고 하는 것. 친하지 않고 같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죠? 여러분들 친하지 않는데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합니까? 안 치워. 가까워야지 저는 빼고 우리끼리 노래방에 가는 거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음을 이야기해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친하다. 친하다고 하는 것은 인의 근본사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가장 원초적으로 친함이 형성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그래서 친친비대. 가깝고 친하고 친한 것은 가장 위대하다고. 누구 관계야? 부자지간이라고 말해요. 부모와 자식지간.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다를 이자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름을 인정해 준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을 나타내는 공경을 경자죠. 이직상정.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저 영감탱이고 70년 동안 살았는데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으니까 나 이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 이혼이에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날이 저물어서 이혼한다고 말이죠. 날이 저물어서.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네가 아버지 봐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둘이 싸움할 때도 자녀들이 없을 때 싸우고 나오면 웃어야 돼요.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다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장구해야죠. 동즉상친. 그런데 이 악이는 악과 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악이 너무 커버리면은 한쪽으로 빠져본단 말이에요. 악승증유. 악이 너무 승해본다. 이게 가면은 한쪽으로 빠져본다는 말이죠. 그러죠. 적당히 놀아야 되는데 너무 술 많이 먹고 저녁에 놀면은 자기도 모르게 헛짓거린다는 말이죠. 한쪽으로 빠져. 증유 빠진다는 말이죠. 이즉삼경인데 그 다음에 어째요? 애가 너무 승해불면 애가 너무 승해불면 애즉상기라고. 요걸 좀 무슨 자예요? 떠날 이자지요. 애가 너무 승해보면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찾으면 사람 불편한가 안 불편합니까? 그래서 떠나본다고 말이죠. 떠나보라. 서울에서 이 살고 있는 며느리 오랜만에 내려오는데 너무 애 찾으면 왜 깝깝해가지고 안 온다고 그래. 안 하고 그렇게 올 때마다 놀러 온 것 같이 와. 저는 제 며느리한테 그렇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 놀러 온다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는 요즘에는 세월이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니까 이 옷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디로 놀러 가요 이거네.
그것도 너무 과해요. 제 집사람이 너무 편하게 입은 것 같네. 애가 너무 세게 불면 사람 관계가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애를 적당히 그때는 사회 환경과 시대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행하는 것.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애라고 하는 것을 현실 사회에서 지키고 갈 것이냐. 이미 고대에서부터 답은 나와 있어요. 공자라는 사람은 73세까지 살았을 때, 젊었을 때 아주 미관말직 한직에 있다가 느닷없이 50이 넘어서서 조그마한 마을에 읍제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52세, 3세 그 무렵에 느닷없이 고위직으로 발탁이 됩니다. 고위직으로. 지금 같으면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돼요. 조선시대 때문에 형조판서, 그 당시에는 대사부라고 하는 이 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법관들을 이야기를 해요. 현대자가 붙었으니까 검찰총장이나 형조판서, 법무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그 직에 바로 발탁이 됐어요. 그렇게 느닷없이 발탁이 된.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찍고 까불고 뭐 이런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년 반 정도 이런 조선시대 같으면 장관 배설에 있다가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제후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년간의 거죠. 그걸 주유열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주유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8세 때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자, 그 무렵이 되니까 바로 칠전이 됩니까? 공자께서 문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주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관을.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공자는 30대 초중반부터서 예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하물며 그 뒤로는 세월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공자께서 이제 그 침례, 애를 이렇게 주관을 이렇게 하시는데 문묘에 이렇게 애를 주관을 하시는데 왜? 노나라 사당은 주나라 때 주나라를 상징했던 문왕, 주무왕의 동생이자 문왕의 셋째 아들이죠. 아들이 주공이라는 사람인데 공자가 일생 동안 제일 존경했다고 하는 그 주공의 큰아들 백금이 곡부에 와가지고 봉지로 받았던 데가 노나라 곡부입니다. 그러니까 노나라가 바로 천자왕국이었던 그 주나라의 황실하고 어깨를 맞먹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문묘에 종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나가는데 공자가 애에 대해서 애에 대해서 대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자가 여기도 가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봐. 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 그렇게 공자를 안 이쁘게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자가 애에 대해서 대가라고 했는데 허명이다. 그러죠. 추인지자고. 추인지자가 무슨 애를 알아야 부지런한 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추인지자고 하는 것은 공자 아버지께서 승냥월이라는 사람이 조그맣게 다스렸던 아주 적은 마을, 거기가 추읍이라는 데인데, 또 맹자가 태어났던 데도 추읍이라고 해서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추 땅에서 태어났던 놈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추인지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무시할 때 전화도 놈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시럽지들 뭐야 서울 깍쟁이들 그러죠? 경상도 보림문댕이고 지기들은 우리 전라도를 또 땅굴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명을 대놓고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저는 광주놈이다. 끝나던가. 광주요? 실죠? 광주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저는 광주 아니에요. 자, 어떻든 간에 지명을 대놓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한 것은 서양도 그런 걸 몰라도 고대에서부터 그래 왔다고 해요. 추인지자가 뭘 예를 알아야 그렇게 공자가 거기서 듣고 입태묘 매상도 그랬어요. 태묘에 들어가가지고
태묘에 들어가지고, 태묘는 아까 이제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갖추는데, 입태묘,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문, 매사에 내가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매사에. 매사. 매사.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물어본다. 그러니까 입태묘 매사문 추인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렸는데, 공자가 바로 똑같은 말로 들었대. 입태묘 매사. 내가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예의다. 그 유명한 입태묘 매사문, 아까 입태묘. 이것이 시래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다 물어보는 거. 이것이 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지가 앉혀보고 앉아있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다.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숨어있는 뜻은, 네? 알아도 물어봐. 아니 뭐 뭐라고 물어봐요. 힘들게. 아니,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파악해서 그 현실 적용을 하고 그러는 그걸 이화길 선생이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죠? 매사에 물어보는 거. 그건 두 가지의 뜻이다. 그와 같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 그거 자체가 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어려워요, 쉬워요? 허벌나게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때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예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된다라는 이야기. 예라고 하는 건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 그때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무집 제사에 가서 먼 나라 하지 않는다? 배나라, 풍나라, 밤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예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죠? 나무집 싸움에 끼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 환경 자체를 모르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미 공자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 지지위지 부지 시지야. 그런 말도 있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한척해봤자 나라만 혼란이 있다고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